자, 명제의 역과 대우 배워봅시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 앞서서 공부를 했죠.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인 이런 명제에서 우리가 이 가정 P와 Q 결론을 자리를 바꾸는 거야. Q를 앞으로 P를 뒤로. 그러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명제는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Q를 부정해서 not Q, not Q를 가정으로, 가정이었던 P는 부정해서 not P, not P를 결론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자, 역과 대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x는 마이너스 3이면 x제곱은 9이다. 자, 역은 어떻게 되겠어? 역은 x제곱은 9이면 여기가 결론이었으니까 가정으로 오는 거야. x제곱은 9이면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우리가 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우는 이 x제곱은 9이다를 뭐 해줘야 돼? 부정해줘야 돼. x제곱이 9가 아니면 그 다음 x는 3도 부정해서 결론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역이고 여기가 대우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명제 P이면 Q이다와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는 거야. 여기 별표. 자, 왜 일치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럼 뭐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얘들아?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요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에 우리가 PQ를 나타낼 때 Q를 크게 그리고 그 안을 P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할법 사용해서 1번, 2번, 3번이라고 영역을 숫자로 매깁시다. 자, 그랬을 때 자, not Q이면 not P이다. 대우관계 not Q이면 not P이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려면 자, 뭘 따져야 돼? 이 not Q의 진리집합인 Q 여집합과 not P의 진리집합인 P 여집합의 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맞아? 자, 그런데 Q 여집합은 Q가 여기 1번, 2번이니까 Q 여집합은 3번이 되겠죠. 그죠? Q 여집합은 3번이다. 자, P 여집합은 2번,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3번은 2번, 3번에 속해 있죠. 맞아?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관계가 참이라서 진리집합이 이게 성립하면 얘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이것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관계도 무조건 참이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을 한번 볼까요?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예요. 맞아요? 그러면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관계가 성립하니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명제와 그 대우관계인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하는데 역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명제와 그 대우관계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 자, 그래서 요 예제를 보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라고 했어. 그럼 반드시 참인 또 다른 명제는 뭐야? 요거의 대우관계가 반드시 참이겠죠. 그래서 not Q를 부정해서 가정으로 보내면 Q가 될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자 P를 부정해서 결론으로 보내면 not P이다가 되겠지. 이게 대우관계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무조건 참이야. 그래서 5번이 참이라는 걸 우리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문제로 감을 한번 더 잡아봅시다. 자,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 x 더하기 y는 2 이상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를 잘 풀려면 필요한 능력이니까 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불만 가지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 봐봐. 1번은 어떤 상황이냐면 1번은 문자가 2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야. 문자가 2개가 나와 있어. 그럼 얘들아, 당연하게도 이 진리집합은
XY의 순서상으로 결정되겠지, 그치? 뭐 1,1이라든지 1,2라든지 1,3, 2,3 이런 것들로 원소가 이루어져 있는 질리집합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소 나열법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 그러니까 이 수많은 x, y를 무수히 많은 x, y를 나타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인지하고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요거의 역은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니까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다가 가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결론으로 오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x 더하기 y가 2 이상인 걸 다 그려보면 범위 표시할 때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경계거든. 수식선에서 많이 표시해봤죠. x가 1 이상이다를 표시하면 x에다가 1을 딱 찍어놓고 얘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이 경계를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경계. x가 1인 순간에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부등호에서는.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x 더하기 y가 2 이상이라고 했지? 그러면 일단 뭐가 중요해? x 더하기 y가 언제 2가 되는가를 그래프에다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그럼 x 더하기 y는 2는 앞서서 공부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요거는 x절편이 y에 0 집어넣으면 2가 되고 자 y절편은 x 0 집어넣으면 2가 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바로 x 더하기 y는 2다 이 말이야. 이걸 다시 쌤이 해석을 해주면 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뭐다? x와 y좌표의 합이 2인 녀석들이다 이거야. 그럼 요거를 경계로 x좌표 y좌표 합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같은 건 이미 쌤이 표시했어. 더 커야 되니까 어디 있어야 돼? 요거보다 y좌표가 조금 더 커야겠지. 얘보다 y좌표 좀 크거나 얘보다 x좌표가 좀 더 커야 돼 이렇게. 맞아? 그러므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모든 순서쌍들은 x 더하기 y가 2 이상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진리집합이 된다 이거야. 자 다음에 x가 1 이상인 거는 x는 1을 이렇게 끄어놓고 그죠? x좌표가 요 x는 1이라는 좌표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 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모든 점들이 x가 1 이상인 점들이야. 맞아? 그 다음에 y가 1 이상이다. 얘도 역시 y는 1을 끄어놓고 y는 1은 이렇게 되죠. 요거보다 y좌표가 조금 더 커야 되잖아. 그치? y는 1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평면좌표의 점들이 y가 1 이상인 거야. 근데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라는 거지. 여기가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인 점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죠. 왜? 왜냐면 이 그래프를 여기에다 폭에 놔보면 이렇게 1,1를 지나면서 여기에 있단 말이야. 범위가. 그럼 어때? 빗금색 칠한 부분이 이 파란색을 포함을 하고 있잖아. 이 빨간색이 더 크지? 뭐보다? 이 파란색 영역보다 더 커요.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역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우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우관계는 x 플러스 y 요거를 부정을 해야겠죠.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부등호를 부정했죠. 등호와 부등호를 부정했고요. 그 다음에 x가 1 이상이다는 이렇게 부정했고 자 그리고도 또는으로 부정해야 되고 요것도 부등호를 이렇게 부정해서 자리를 바꿔줬죠. 대우관계는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거나 y가 1보다 작다. 뭐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도 되겠지만 자 봐봐. 원래 명제를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맞잖아요.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면 무조건 x 더하기 y는 2 이상이겠죠. 이건 그냥 쭉 읽어도 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관계도 따질 필요 없이 참이라고 판별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역을 한번 보면 자 가정이 얘고 결론이 이거니까 자 바꿔보면 x가 1이 아니거나 y가 2가 아니면 x, y는 2가 아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따지기 어렵습니다. 왜 따지기가 어렵냐면 자 따지기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같지 않다가 나와 있어서 굉장히 따지기가 어려워요. 이 역이라는 명제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쌤은 어떤 전략을 쓸 거냐면 이 역이라는 새로운 명제의 대우관계 있잖아. 요거의 대우관계를 한번 써보면 자, 요거를 부정해서 가정에 넣으면 xy는 이겠죠. xy가 2이면 자, 요거를 부정하면 이게 같지 않다와 또는 이 부정될 거니까 x는 1 그리고 y는 2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xy가 2인 값들은 물론 x1, y가 2일 때도 포함이 돼 있지만 x가 2, y가 1인 것들 요런 것들도 있잖아. 그지? 맞아? 근데 요 명제는 진리집합이 1,2밖에 없단 말이야. x, y 다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집합의 관계가 요런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죠. 맞아? 그러니까 이 명제는 뭐다 얘들아? 거짓이라는 거야. 그럼 이 역이라는 명제의 대우관계인 명제가 거짓이니까 이 우리가 역이라고 적어놓은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풀이 이해되나요? 왜 우리가 대우를 썼다? 같지 않다가 나와 있으면 어려우니까. 참 거짓을 판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거에 대우관계를 썼다 이거야. 대우관계를 쓰면 조금 더 편하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원래 또 문제로 돌아와서 자, 대우관계를 쓰면 요거 x는 1, 또는은 뭐로 바뀌어? 그리고로 바뀌고 그 다음에 y가 2가 아니다는 y는 2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 xy는 2가 아니다는 xy는 2로 바뀌겠죠. 그죠? 자, 그럼 대우관계를 써놓고 나니까 굉장히 편하죠. 원래 명제보다 대우관계인 명제가 참 거짓을 따지기가 좋습니다. 왜? 원래 명제는 같지 않다가 나와 있어서 그리고 또는도 나와 있어. 그래 헷갈려 얘들아. 같지 않다와 또는이 있는 명제는 참 거짓이 어려우니까 뭘 이용한다? 대우관계를 반드시 이용을 하세요. 자, 대우관계를 언제 이용하는지 따로 여기에 필기를 해 놓도록 하세요. 언제 이용한다? 판별하기 어려울 때 대우관계를 이용하는데 그때가 언제다? 같지 않다가 나와 있을 때 혹은 또는이 나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대우관계를 이용한다라고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자, 대우관계 보면 x는 1이고 y는 2면 자, 진리집합이 1,2밖에 없어. xy는 2는 1,2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 외 다른 원소들도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므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참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읽어도 참인 거 느껴지죠. x가 1이고 y가 2라고 가정하면 xy는 2가 아닌 발레가 없잖아. 그치? 참이다. 원래 명제도 참이었겠죠.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보시면 자, A 합집합 B가 B이면 A는 B에 속해 있다. 역을 보면 이렇게 뒤집혀야겠죠. 크로스 돼야겠죠.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B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발레가 없죠. 그죠? 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우를 따져보면 대우는 이렇게 되죠. A가 B에 속해 있지 않으면 A 합집합 B는 B가 아니다. 여러분, 이건 대우관계가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속해 있지 않다, 같지 않다, 뭐 따지기 어렵죠? 그럼 대우관계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면 돼 얘들아. 이거 참 맞죠?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얘들아. 이거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우관계도 참인 거를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두실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거나 y가 1보다 크다. 자, 이거 쌤이 대우관계를 썼어요. 왜 대우관계를 썼냐면요. 이 또는 때문에 대우관계를 쓴 거예요. 또는이 있으면 대우관계를 쓰는 게 조금 더 간편하거든. 그리고 이거는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부정을 당하더라도 뭐 요렇게 부등호가 뒤집힐 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는을 그리고로 바꿀 수 있는 이점만 있기 때문에 대우관계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결론을 부정하면 요거랑 또는이랑 요거를 부정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죠. x가 a 이하 그리고 y가 1 이하이면 x 더하기 y는 3 이하이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확히 따지려면 이렇게 따져야 돼. 자, x좌표, y좌표를 그려. x좌표, y좌표를 그려서 자, 일단 확실한 거 요거부터 먼저 그리자. 그럼 x 더하기 y는 3부터 그려야겠죠.
그리면은 x좌표, y좌표는 둘 다 3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자, 요 x 더하기 y, 요 점들의 좌표들은 전부 다 x 더하기 y가 3인 점들이잖아, 그지? 그럼 요 점들보다 어때야 돼? 더 x 더하기 y가 합이 더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거보다 높아지면 안 되고 이거보다 낮아져야겠죠. 아니면 요 점보다 x좌표가 적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x 더하기 y가 3 이하다를 나타내는 점들이라고요. 자, 다음에 요 x가 a 이하, y가 1 이하, 요 진리집합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y는 1을 그어보면 y는 1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y는 1 이렇게 되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표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요 점들이 y가 1 이하이고 그 다음에 a 이하다. a는 뭐 어딘지는 몰라요. 그죠? a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a 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곳은 어디야? 바로 여기가 되는 거야. y가 1인 선과 x가 a인 선 요렇게 되는 거지. 요 모양이 되는 거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럼 얘들아, 요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 여기 분홍색 영역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겨보자. 근데 얘가 y가 1인 건 정해져 있거든. 맞아? y가 1인 거 여기에 위치시키자. 그럼 요렇게 되면 포함이 되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되면 포함이 되는데 어디까지 포함이 돼? a, 1이 여기까지 왔을 때가 포함이 되고 얘가 조금 더 나가버리면 포함이 안 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 1은 요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직선 위에까지 있을 수 있는 거야. 맞아? 요 선보다는 어때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a, 1이 딱 이 직선 x 더하기 y는 3 위에 있을 때가 a가 얼마야? 2거든, 2. 맞습니까? a가 2거든요. 자, 그러면 a는 2보다 어때야 돼?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a가 2일 때도 포함이 되지만 a가 2보다 뭐 할 때도 이렇게 작아지더라도 포함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a가 2 이하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설명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서 풀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x가 a 이하 그리고 y가 1 이하이면 x 더하기 y가 a 더하기 1 이하다. 요게 진리집합을 그려보면 아까 위에서 문제 있었는데 요게 성립됐거든. 맞아? 그러면 x 더하기 y가 a 더하기 1 이하이면 x 더하기 y가 3 이하이다. 요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해버리면 이게 x가 a 이하면 x가 a 이하고 y가 1 이하면 x 더하기 y가 3 이하다 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 활사표가 요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걸 뒤에서 3단 논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이 조건을. 오케이? 자, 그러면 둘 다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x 더하기 y 값에 대한 설명이야. x 더하기 y 값이 a 더하기 1 이하고 얘가 x 더하기 y 값이 3 이하라는 거야. 그럼 요게 성립하면 결국에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 조건을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자, 그럼 x 더하기 y 값에 대해서 평면 좌표를 그리지 말고 어쨌든 x 더하기 y 값도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값이니까 x 더하기 y를 하나의 문자로 잡고 수직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가정에 있는 요거는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1이라는 점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x 더하기 y가 3 이하다. 이거 표시해보면 요 빨간색 범위에 포함이 되려면 3이 여기 찍히고 요렇게 범위가 가야 포함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a 더하기 1과 3의 관계를 보면 a 더하기 1은 3보다 왼쪽에 있고 그리고 이 둘 다 경계를 포함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뭐 하더라도 얘네가 같아지더라도 포함될 수가 있지. 같아지더라도 이게 그림 보이죠? 같아지더라도 포함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야겠지. 자, 그러므로 a는 2 이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3단 논법도 나왔죠. 그죠? 3단 논법.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그 다음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면 P이면 R이다가 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쌤이 요 두 개를 이어볼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자, 여기서 Q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그랬죠. Q이면 R이다도 참이다. 그럼 요렇게 한 줄기로 적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은 뭐도 참이 된다 얘들아? P이면 R이다. 도 참이 된다 이 말이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자, PQR의 진리집합 요 관계가 얘가 성립한다는 거거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진리집합을 봤을 때 이런 포함관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당연하게도 이 P라는 진리집합은 스몰 R의 진리집합인 라지 R에 반드시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단 논법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P면 Q이다. 낫 아니면 낫 Q이다가 모두 참이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명제가 참이면 요거의 대우관계를 가지고 있는 not Q이면 not P이라도 참이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놔야 돼.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참인 명제 있는 대로 다 뽑아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봐봐. 요거의 대우관계도 적어야겠지. 그럼 Q이면 R이다도 적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요 Q를 기준으로 보면 P에서 Q로 가고 그 다음 Q에서 R로 가죠. 그럼 뭐도 참이 되는 거야, 얘들아? P에서 Q로 가고 Q에서 R로 가면 새로운 명제가 또 나타났지. 뭐야? P이면 R이다도 나타났지. P이면 R이다. 얘도 참이 되는 거야. 요거의 대우관계도 참이 돼야겠지.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자, 얘들아, P이면 Q. 자, 그 다음 요거의 대우관계인 Q이면 R. 이 두 개를 보고 우린 뭘 적을 수 있다? 요렇게 P이면 Q, Q이면 R을 적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고 그 다음 뭐도 참이다? P이면 R이다도 참이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의 참인 대우관계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고 Q이면 R이다의 대우관계인 것도 참이고 대우명제 다 참이다. 총 6개가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6개에 해당하는 거 다 고르면 기역, 니은, 리을이 됩니다. 자, 다음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입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진리집합 PQ의 포함 관계가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이게 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기호로 이렇게 확신의 화살표죠. 이 화살표 줄을 두 개를 이렇게 그어요. 이게 참일 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화살표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낸다. 오케이. 자, 그럴 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봐봐. P가 충분 조건이고 Q가 비료 조건입니다. 일단 어려운 설명 먼저 할게요. P가 진리집합이 라지 P고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요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Q는 많아. P는 좀 적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 이런 설명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P가 서울대야. Q는 인서울이야. 느낌만 이해해. 별로 중요한 설명 아니야. 얘들아,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은 A라는 녀석이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은 인서울을 가기에 충분한 점수를 받은 거야. 이해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P, 여기 집합이 Q보다 조금 작지? 그럼 P에 속해 있으면 Q에 충분히 속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오케이? 이게 이제 이런 말 때문에 P를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그죠? 그죠? 그리고 필요 조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일단 얘들아 우리가 성적을 올릴 때 인서울에 갈 성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차츰 성적을 높여가지고 서울대 들어갈 성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바로 서울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뭐다? 인서울에 있는 점수부터 받자.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공부 능력부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쌤이 왜 설명했냐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 자, P가요 총을 쐈어요. 누구한테? Q한테 총을 쐈어요. 그럼 Q는 뭐를 흘려? 얘는 P를 흘려. P를 흘린다고. 필요 조건이야. P는 총을 쐈죠. 총. 충분 조건이에요. 쌤, 이렇게 가르치면 불법 아닌가요? 불법 아닙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알겠죠?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한번 봅시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에 대하여, 자,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된다. 이때 우리는 뭐야? 서로 총을 쏘는 관계죠. 서로 총을 쏘고 서로 총을 맞는 관계야. 맞아? 그래서 이 PQ를 서로 뭐라 그러냐면 필요 충분 조건. P도 필요 충분 조건이고 Q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진리집합이랑 좀 엮어서 설명하면 자, P가 Q에 속해 있다. 그럼 뭐가 참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당연한 얘기죠. 앞에서 계속 했습니다. 자, 그럼 P가 뭐다 얘들아?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충분 조건이다. 알겠죠? Q는 뭐예요? 총을 맞았으니까 P를 흘려요. 필요 조건이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요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얘기는 요것도 성립할 수 있고 얘도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요게 무슨 얘기야 얘들아? 진리집합이 같다는 얘기야. 알겠죠? 진리집합이 같으면 필요충분 조건, 이 서로 화살을 쏘는 관계가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진리집합이 같으면 서로 화살을 쏠 수 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고 마찬가지로 Q도 P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거야. 진리집합이 똑같으면 필요충분 조건이다. 자, 옆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집합 이거 진리집합 포함관계 따지는 건 똑같은데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만 따지는 거야. 자, 봐봐 얘들아. 요거 x가 0보다 작다 그랬어. 오케이. 자, P를 우리가 휴지선에 그려보면 P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게 P의 진리집합 전부고요. 자, 그 다음에 Q는요. x 더하기 절대값 x 0이다. 이거 자주 나오거든. 이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라는 얘기거든. 그럼 x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랑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x가 0 이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보통 애들이 x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틀려. 이러면 안 돼. 0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 조심해야 돼. x 0 이하다. 자, 그럼 요거를 쌤이 표현을 해보면 0 이하니까 0이 포함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때 얘들아? 빨간색이 파란색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파란색은 빨간색을 포함 못 시키죠. 빨간색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거다. 얘가 더 큰 녀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있으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화살표는 여기로 가는 게 맞겠죠. 맞지? 그럼 P가 뭘 쐈어? P가 총을 쐈어. 그럼 P가 충분 조건인 거야. 알겠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해라고 했으니까 P가 뭐다?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요거를 만족하는 xy 순서상은 0,0밖에 없어요. x0, y0. 그죠? 그 다음 왜냐면 x제곱도 0 이상이고 y제곱도 0 이상이라서 둘 중 하나라도 0이 안 되면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0,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q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x, 절대값 y도 다 0 이상이잖아. 그럼 더해서 0이 되는 방법은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럼 어때? 요 진리집합도 0,0 원소 하나밖에 없어. 그럼 진리집합이 어떤 관계야?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럼 뭐지 얘들아? 뭐도 된다? P, Q 할 때 요 관계도 되고 요 관계도 된다 이 말이지. 맞아요? 그러면 화살을 서로 쏘고 난리가 나겠죠. 요렇게 됩니다.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ABC는 정삼각형이다.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은요. 변이 두 개만 똑같아도 돼.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세 변까지 똑같으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들아,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포함관계가 P랑 Q가 요런 관계가 되는 거겠지. 이등변이 더 크죠? 진리집합이. 그러니까 화살표가 요 방향으로 쏴져야겠죠. 그럼 Q가 총을 쐈어. 그럼 P가 총을 맞았어. P는 P를 흘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음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자, 요렇게 있다. 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not P가 필요 조건이니까 not P가 맞았겠죠. 그죠? not P가 총에 맞았어요. 누구한테? not Q한테.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까? 요 not Q의 진리집합, Q 여집합과 not P의 진리집합인 P 여집합이 요런 관계가 돼야겠죠. 당연하게도. 맞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관계를 뽑아냈으면 대우 관계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요 대우 관계가 뭐가 되냐면 자리 바꾸고 부정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포함 관계 진리집합 P와 Q가 요런 관계가 되겠지. 이렇게 써놨죠, 쌤이. 요게 성립하면 얘도 성립합니다. 대우 관계 성립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요걸로 풀었을 때,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려도 되겠죠. Q가 P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항상 옳은 거는 뭐다? 3번이죠. 왜? P 교집합 Q가 어떤 부분이야? 요 부분이니까 P랑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